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각각 보합권에서 마감한 국내 증시는 오늘장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는 0.5%대 상승폭으로 2,77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약해지면서 5거래 연속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폭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하면서 0.5% 오르고 있고 935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을 30%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도 전망되면서 오늘장 인터플렉스나 BH,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지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조선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제지주들의 경우에는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주들은 연말 수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어제와 오늘 1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발표한 데 이어서 업계에서는 올 연말까지 조선 4사가 연간 목표치의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잘 챙겨보시고요. 또 한편 오늘은 11월 취업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7만 3천 명 줄어들면서 9개월째 감소 흐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라고 하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지표의 부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에서 1,300개가량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주챔씨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좀 더 강했는데 현재는 비슷하게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양시장 모두 오늘 뭐 상승, 초반에 강했다가 좀 눌리고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2,800포인트를 목전에 또 두고 있어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 시장은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상승이 끝나기까지는 아직도 시장은 목이 마른 그런 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도 일시적으로 자금들이 계속 또 이동을 하면서 그 종목들은 올라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올라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건물에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불이 난 주변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 구경을 하게 되죠. 불이 언제 꺼지나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도 역시 특별하게 이제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테마주에 이 불이 붙듯이 엄청난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관심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불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태우고 나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이제 불이 난 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또는 올라갈 때 따라붙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부터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시장 안에서 불 구경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려요. 결국 불이라는 건 바람이 불면 옆쪽으로 또 불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옮겨 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난 곳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불이 옮겨 붙어 있는 곳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내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불이 난 그 종목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강조되었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뿐 아니라 이미 이제 철강주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들도 분명히 몇 개월 전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을 때가 거의 20만 원 정도 또는 아래였는데 이제는 2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역시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업종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거의 이제 19만 원, 18만 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27만 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강조드렸던 게 이제 그 증권주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화장품주,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이제 조금씩 이제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 언택트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반대예요.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 주들도 사실상 피해주로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인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리고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건 결국은 불구경을 하고 있던 분들이 결국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부터는 불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조금씩 불이 옮겨붙고 있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이번 시장도 결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시장 분위기를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은 좀 피해를 받았던 코로나 피해주들 한 발 앞서서 살펴보시면 이러한 전략으로 앞으로 좀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어스템. 오스템이요? 네, 3,950원에 20%예요. 네, 3,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네, 오래됐어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까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라나, 안 그러면 초과 매수를 해야 될라나, 한번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4,2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그때 못 회복이 팔았어. 네, 그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스템은 3,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번에 수익이 나셨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스템을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는 손실이 많으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손실만 좀 회복이 됐으면 매수가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막상 올라오고 나면 조금 더 수익이 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못 팔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회사인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사실 지금 오스템도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예. 근데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 그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죠. GM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GM 쪽이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업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차 쪽 이제 부품주들은 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네. GM 대우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매출이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왔지만 지금 시세가 좀 다시 좀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금 한 번의 시세 이때 나왔을 때 사실 좀 팔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한번 놓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회가 올 때는 기간이 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스템은 지금 매수하신 지가 1년 넘으셨죠. 1년도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되셨죠. 그래서 네. 지금 요번에 사실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 네. 가격이 3,950원인데 4,000원 네. 정도가 사실 네.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라서 제가 볼 네. 때는 4,000원 정도에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래서 네.
파는 방법은 이래요. 3,500원 네. 정도까지 주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워낙에 좀 시세가 빠르니까 4,000원 정도, 이제 3,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 네. 4,000원에 그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매일 딱 체결, 걸어놓을까요? 네, 미리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네. 걸어놓지 못하면 또 못 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걸어 놓고 한 4,000원 정도에서 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제가 걸려요. 말씀드린 네. 거예요. 한번 왔을 때 놓치면 네. 그 다음 기회가 좀 오래 걸려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기간적으로 제가 좀 정해드리긴 그렇고 올라오면 네. 그때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000원대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3,500원까지 일단 회복이 되면 4,000원대에 계속 매도를 걸어 놓으셔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한진 칼이고요. 네네. 76,000원에 40%요. 네, 76,00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아시아나랑 통합된다고 해서 이제 제1항공사가 되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긴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네. 아시아나 인수 이슈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계속 좀 하락해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진칼은 7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이제 앞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진카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이슈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얘기 들으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딴에는 오랫동안, 원래 아시아나 IDT로 돈 조금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진칼이 상대적으로 막 떨어지길래 네. 그 당시에 저는 저가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네. 3년치, 4년치 보니까 이게 저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한진카를 아마 그 전에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소식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기대를 하고 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원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했던 업체가 원래는 어디 업체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현대 그렇죠. HDC, 그죠? 네, 네. HDC 쪽에서 인수한다고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인수를 안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포기한 거고. 네. 그리고 한진칼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도 이제 이게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건데, 한진칼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었죠. 네. 그죠? 그럼 네.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주? 기업? 그렇죠, 맞아요, 주주예요. 네. 주주가 어찌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주주가 주인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결정을 반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한진칼은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뭡니까? 경영권 분쟁이 있죠. 네. 그럼 한진칼을 지금 현재 한진칼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이거 역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가 있고 지금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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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죠, 말이.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주가 또 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데 분명히 또 구조 조정, 대규모 구조 조정이 또 필요해요. 그럼 네. 내부적으로 또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인수한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계속해서 또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인수가 또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믿고 가시면 안 돼요. 한진칼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경영권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매수하고 나서 좀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은 못 하실 거예요. 비중도 네. 40%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슈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슈는 네.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이제 다시 한번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은 좀 어찌됐든 기다리셔야 돼요.
주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걸 참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75,000원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혹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물을 탄다고 그러면 단가를 추가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 선에서 잡으면 괜찮아 보이세요? 네, 원래 물 타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고 맥주도 물 타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만약에 물을 탄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5만 원 정도 또는 5만 원보다 좀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메리트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을 또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성급하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5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줘보세요. 네, 그때 또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아시아나 인수가 어느 정도 무산될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래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7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만도요. 네, 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4,500원에 20%.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끌고 가야 되나 네. 좀 그러네요. 네, 만도 이제 54,5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손실이시다 네네. 보니까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네.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만도가 5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6만 원에서 최고가를 찍고 좀 내려온 상태이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왜 이제 사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해서 제가 그 수도 없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거의 4월, 5월, 6월, 7월, 8월 매달 거의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금부터 모아가라고 말씀했던 종목이 만도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대 가격대까지 왔어요.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반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며칠 그렇죠. 안 됐어요. 얼마 안 네. 됐죠. 매수하고 네. 나서부터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 종목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주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만도로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2017년도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시기는 2018년도니까 2017년도는 거의 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죠? 코로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주가가 6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최고 가장 좋은 시기에 6만 원 정도를 찍었는데 지금 이제 6만 원 부근에 왔어요.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54,500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매수가 이상에서만 팔면 되는 거예요. 저는 57,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시고 57,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만도도 사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은 항상 기회를 줘요. 올라가면 분명히 또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잘 빠져나오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매수가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57,000원까지만 반등 나오면 수익 실현해 주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700원에 20%. 네, 12,7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많이 오래 조정을 받는데, 네.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 되는지 몰라서 어떤가. 어떤 네. 종목,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 줄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 좀 최근에 움직임이 없어서 주가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예, 한번 예,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다우데이터는 12,7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가랑 똑같은 가격인데 주가 이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저는 언제쯤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오늘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분? 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좀 났다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거기서 왔다. 네. 근데 다우데이터가 이렇게 시세가 좀 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앞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코로나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2월 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2월 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게 한 8,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무려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죠. 예. 그렇죠. 예, 17,500원 뭐 이렇게 하다. 맞아요. 거기까지 근데 올라갔다. 예. 지금 주가는 12,000원 정도 선이에요. 예. 그러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온 편이네요. 예. 맞죠? 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사실 많이 올라온 그 고점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교를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예.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예.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예. 자체가. 그럼 앞으로는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기로 보신 거라면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잘 안 맞는 투자자분과 좀 안 맞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리시긴 했지만 오래 기다릴 만큼 또 많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 그러기에는 지금 이 기업은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올라올 때 12월 이 당시가 12월 2일이죠. 이때 예, 예. 13,5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예. 네, 이게 한번 13,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뭐 1,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이 기업은. 그리고 그 예. 과정 안에서는 또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13,5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원하는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좀 시세가 나오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13,500원까지만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RS 오토메이션 네. 9,500원에 6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6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한 몇 개월 전에 멘토님한테 네. 종목 상담 받았는데 네. 그때 말씀하시는 한 9,000, 그러니까 본절가까지 오면 그때 매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밑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낮아서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5월달 이후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이제 언제까지 네. 보유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매도 전략 맞습니다.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 9,500원에 매수가셔서 매수가에 매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매수가까지 오지를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계속 9,500원보다는 9,200원, 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상 올라오지 않고 지금 계속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혹시 시청자분 상담 몇 월쯤에 받으셨죠? 한 9월 달쯤 받은 것 같은데요. 9월 달이요. 저하고 통화하신 거죠? 네, 저기 멘토님하고 통화도 네. 하고 네. 세 분 다 통화했어요.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통화가 그렇게 잘 되기 힘든데. 네. 근데 지금 아마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우리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앞으로 좀 먼 미래로 보면은 굉장히 또 성장 가능성도 잠재력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9,500원 정도 가격이 사실상 계속 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지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거의 9,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고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돼. 조금 더 위로 올려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9,000원 정도 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밑에서 샀다가.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어요. 미세하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하나를 그어 드릴게요. 네. 지난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부터 나왔던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8월 달에. 네. 근데 9월 달 지나면서 저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11월 달 저점이 여기서 나왔죠. 네. 그리고 12월 달 저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네.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 이제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조금씩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주가가 더 이상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지면 계속 그 전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지 9,500원을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9,500원 정도로 보고 지금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손절 안 하고 그냥 9,500원까지 그냥 끌고 와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9,500원에서 그래도 나오셔야 네. 돼요. 거기서 그럼요. 예, 네. 보통 분들이 이제 매수가 왔을 때 이제 팔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매수가 네. 오면 조금 더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00원 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보유 있어서 네, 원래 그래요. 이게 주식이 빨리- 몇 개월 되셨죠? 이거 사신 지? 한 1년 됐어요. 1년 되셨어요. 네. 1년 되셨어요. 네네. 보통 1년 정도는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적금 우리가 한 1%, 2% 정도 적금 수익률을 금리를 타기 위해서 1, 2년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멘토님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연말이 뭐 여러 네. 가지 뭐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크고 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주가에서 빠지면 이것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9,500원까지 그냥 연말 지나 내년까지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이 많이- 기업이 네. 테마로 네. 막 움직이거든요. 종목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나지 않아요. 네, 분명히 또 흔들리면 다시 또 올라와요. 네. 네, 그런 기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9,500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연말 네. 전에도 금방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잘 한번 기다리셨다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이제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오고 바로 밑에서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흐름 안에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저녁에 강연회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저녁 7시입니다. 오후 7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연말 동안부터 내년 초까지 굉장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녁 7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참석하셔서 연말과 연초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나이트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만 3,800원에 50%예요. 네, 53,800원의 비중 50% 맞으시죠?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그 매수하는 날 6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찬스를 놓쳐가지고 네. 왔다 갔다 올라가는 데라는데 이게 좀 더 보유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지난달에는 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조금 더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나이티드 제약은 5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서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주가 더 올라갈까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항상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다들 또 보유하고 계세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불이 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유나이티드 제약 역시도.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가격대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주가가 떨어질 때 얼마만큼 크게 떨어졌는지도 우리가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제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또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가 나오면 저는 59,000원 정도 부근대까지 올라왔을 때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도 5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올라오면 그때는 잘 정리하세요. 예. 네, 응원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 59,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계를 아침에 이제 걸어놨는데 그게 그냥 사버려졌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만 6천 원이 10%거든요. 아, 네네. 21만 6천 원에 매수를 걸어 놓으셨는데 이제 체결이 되신 거예요? 예. 네, 이제 오늘 그러고 나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냥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시즌을 21만 6천 원에 이제 10%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21만 원까지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체결이 된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거 놀라신 것 같은데, 실제 매수하고 나서 원래 21만 6천 원 정도 매수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걸어놓으신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주가 빠지니까 후회가 되죠. 왜 샀을까? 아니요, 그냥 네. 갑자기 네. 걸어놨는데 이제 매수 체결이 된 거예요. 네. 아, 일단 시즌이 어떤 회사인지는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예.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 뉴스 많이 나온 종목이라. 예. 근데 시즌이라는 회사가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실적도 좋아지지만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올해 지금 3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30만 원이면 10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30만 원 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함자. 그렇죠. 매수를 걸어놔서 체결이 됐지만 불안해요. 왜 예. 그럴까요? 그러면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예. 네, 내가 사놓고 기대를 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투자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손실이 날까봐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럼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지금은 투자가 아니죠. 사실 이건. 네, 맞습니다. 시제는 원래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사실 좀 위험한 가격대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매수하셨으니까 대응을 좀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아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리기는 사실상 이 고점을 또 넘기기에는 굉장히 또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22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도 사실 잡긴 해야 돼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0만 한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내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은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서. 아, 그래서 너무 짧은 손절가로 대응하다가 이 가격대를 깨고 바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하고 나서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매수하고 좀 떨어졌는데 불안하니까 이거는 네. 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종목 같아요. 네, 일단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놓고요. 예. 일단 22만 원까지 반등 나오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등락이 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20만 원 잡으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카프로가 궁금해서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4,800원에 비중 30%요. 네, 4,800원의 비중 30%요. 네네. 네, 그러면 좀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하악주가 내년에도 좋다고 하는데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고 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네. 그거 좀 궁금해서요. 내년 전망이 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언제까지 좀 보유하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카프로는 4,8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좀 오랫동안 물려 있으시다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카프로도 그렇지만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좀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카프로를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고, 근데 주가가 사실상 2,500원 내지는 3,000원 아래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거든요. 혹시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원래 밑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럼 매수가가 훨씬 높았네요. 네, 훨씬 높아가지고 네. 밑에서 한 3,600원, 2,900원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매수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최근에 보면은 4,800원이면 아직은 매수가까지 미치지 못했다가 주가가 좀 흘러내렸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래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 가구 기관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내년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년에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건 사실상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네. 화학주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런 단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할 텐데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의 등락이 좀 빠르고 가볍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세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지금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의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하고 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프로는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갈 것 같아요. 아, 네. 중간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최근에 꽤 많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게 매집 물량들이거든요. 예. 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세에서는 5,5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고 그 가격대 오면은 수익에서 나오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요. 5,000원 정도 왔을 때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5,500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중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감내하고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도 단가를 낮춰 놓으셔서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5,5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매도 또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쇼박스고요. 네네. 30%에 3,800원. 네,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거 올라올 것 같은데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올라와가지고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네, 코로나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응 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쇼박스는 3,800원에 매수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신 기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목소리에서 굉장히 좀 힘이 드는 네. 그게 좀 느껴져요. 굉장히 오래되시고 쇼박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시청자분? 네. 답답하시죠? 네. 근데 처음부터 30%를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이요? 예. 4년 되셨는데 매수를 또 해서 낮추신 거예요? 예, 계속 이제 매수하다 보니까 비중이 30%까지 왔고요. 네. 평균 단가가 이제 3,800원까지 네. 됐습니다. 혹시 그 지난 3월 달에 주가 급락 나왔을 때는 매수 안 하셨죠? 그때도 이제 조금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때가 참 기회이긴 했거든요. 예. 뭐 영화 쪽 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쇼박스는 영화를 이제 배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잘 못 가요. 그리고 네. 지금 국내에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배급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그쪽에 배급을 하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예.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은 시간이 지금 오래 4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투자를 종목을 선택할 때 좀 실패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네. 그 과정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도 낮춰 놓으셨고 그렇다면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시간이 이 4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몇 개월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쇼박스는 이왕 기다린 김에 확실하게 기다려서 수익에서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네.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이전에 이제 쇼박스를 실패했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네. 반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리신 김에 4,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저는 수익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4,000원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바이오로직스를 23,000원이고요. 20%예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유상증자도 있고 그런데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가져갈 수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23,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18,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상증자 네. 참여 여부도 고민이시고 또 조금 더 보유할지 아니면 손절할지 대응 전략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 2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가격 전략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타깝네요. 지금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왜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분 혹시 이 기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 그냥 좋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네. 뭐 또 요즘하게 와서는 뭐 네. 미국에서 뭐 진단 키트 대량 생산이라든가 뭐 백신 개발 뭐 그런 얘기가 네. 좋은 호재인가 하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래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렇죠. 8월 달에 9월 달 아니 그 연초에 사실은 매수했어요. 연초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예. 한 3월 달쯤에. 네. 근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했는데 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연초에 매수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인데요. 그렇죠? 그때는 잠깐 한 번 수익 냈다가 팔고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럼 다시 샀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들고 있던 게 아니라 다시 네. 산 기간이 있잖아요. 네, 다시 네. 샀을 때가 한 8월 정도인가요? 8, 9월?
이때 사신 거죠? 아, 글쎄, 기간. 네. 아마도 가격대로 보면 그때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유바이로직스 원래 그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팔고 나서 더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거고,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가라는 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죠? 네.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업이 돈이 많이 있다면 네.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안 네. 했겠죠, 그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아, 거기다가 12,000원대, 12,000원 정도 때 유상증자 보니까 금액이 12,900원인가 12,5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이게 지금 매수를 했을 때가 연초에 매수했을 때는 7,000원 정도에 매수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올라갈 때 사실 그렇게 싸게 한 게 아니고. 연초면은. 네. 아, 연초가 아니었네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럼 7월 달에만 올라갈 때 사셨네요. 예. 이게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은 7,000원대에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떨어졌을 때 12,000원 정도 가격대면 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12,000원 가격대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 가격이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유바이로직스는 유상증자 참여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괜히 물량들을 더 담았다가는 나중에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18,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드리고, 반등 나오면 꼭 수익에서 나오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21,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는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수익 냈던 거 좀 도로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은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량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참여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18,0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21,000원에서 손실 어느 정도는 감수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컴투스요. 컴투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5만 7천 원에 15%. 네, 15만 7천 원의 비중 1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안 올라가고 거래량은 한번 터졌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해서요. 이번에 이제 판호 소식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네. 네, 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유해도 괜찮을지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컴투스 15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슈 반영되고 나서는 다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컴투스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손실이라면 이거 좀 반성하셔야 돼요, 시청자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손실이에요? 수익이어야죠. 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었는데. 지금 컴투스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중국 이제 판호 발급 소식이 있었죠. 서머너즈워.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이 지금 그 출시가 된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세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한 4년 정도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아마 판호 신청을 했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전일 거예요, 아마. 근데 2년 후인 지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컴투스는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모바일 게임은 흥행 주기가 길지 않아요. 네.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에도 이미 4년 정도 지났고, 사실 컴투스의 대부분의 실적을 또 해주는 게 바로 서머너즈워긴 하지만 이게 판호 발급도 또 늦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됐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해요. 그죠? 네. 좋은 일이긴 합니다, 네. 분명히.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판호를 발급해줬지만 뭐 다 발급해준 건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한테.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중국하고의 국내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풀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의 그 무역 분쟁도 이 분쟁이죠.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미국의 정권이 들어와도 사실 중국하고의 견제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만약에 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만약에 네. 미국 편을 든다면 이 판호 발급도 언제든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확실히 이 갈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주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판호 발급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더 올라갔겠죠. 근데 네. 앞으로의 가능성, 여지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컴투스 주가도 이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약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컴투스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고요. 굳이 네. 신규는 매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네, 보유 네.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가는 꺾일 기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지금 위로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은 일단 올라오면 17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중국에서의 네. 판호 발급 자체도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흔들려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판호 발급 이슈가 최근에 뜨겁긴 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러셀이요. 러셀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주식이 잘 안 올라온 거래량도 얼마 없어가지고 네네. 손절해야 되는지 그냥 가져가서 목표가 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손절가나 목표가 이런 부분 가격 전략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러셀 2,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미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세요. 거래도 없고. 그죠? 네. 러셀은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기업은. 근데 이 기업을 어떻게 알고 사셨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지금 보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이제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거래도 사실 고가권에서 거래가 좀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업은 손절가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목표 주가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의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730원 정도로 손절가를 일단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 주가는 2,800원 정도면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900원 정도만 넘어가면 그때는 정리를 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손절가 2,730원, 목표가는 2,9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 케미칼 우고요. 네. 매수가가 20만 1,000원에 네. 네, 10%. 네, 2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많이 빠져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계속 좀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네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케미칼 우선주를 20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17만 원 선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주식을 별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시청자분? 네. 그렇죠? 네. SK케미칼이 있고 SK케미칼 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SK케미칼 우를 매수하신 건가요? 우가 우라는 더 의미가 저가라서. 네, 우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우는 우선주예요. 네, 우선주. 네. 그 정도는 알죠. 근데 우선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거래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주보다. 가격적으로 이 기업이 17만 5천 원이고 우선주가 그리고 SK케미칼 보통주가
38만 3천 원이다. 단순 가격으로 싸다 비싸다 이게 이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주는 당연히 쌀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는 SK케미칼로 보셨으면 차라리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주라서 불안한 거예요. 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글쎄요.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16만 6,500원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 기업은 20만 1,000원 정도 가격은 사실 좀 비싸요. 일단 19만 5천 원 정도 가격대에 올라오면 이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우선주를 원래 매수하면 안 돼요. 26만 원 간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갈 거라고. 누가 그렇게 그러게요. 얘기합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얼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특히나 주식을 하실 때 우선주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올라오면은 삼성전자 오는 잘 가서. 손절가는 그러니까 보통 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16만 6,500원. 그다음에 올라가면 19만 5천 원에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주 투자는 좀 유의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손절가는 16만 6,500원 그리고 19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SK케미칼 우선주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